자, 저는 통영항에서 여객선을 타고서 이쪽 한산도까지 들어왔습니다. 통영에서 이곳까지는 약 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 배가 또 다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역사 탐방 코스하고 종합 안내도가 이곳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일몰 시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도로를 따라서 조금 이동하다가 적당한 야영지를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야영을 하고 내일 전체적으로 일주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한산도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다가 일주도로를 따라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동을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곳에 또 마을 쉼터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고서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 마을은 대고포 마을입니다. 그냥 일반 고포가 아니고 대고포 마을. 이곳에 쉼터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고 내일 아침에 한산도 일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 일과를 무사히 끝내고 행복한 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한산도에 입성한 기념으로다가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특식은 뭘 준비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가 끓고 있을까요? 뽀글뽀글 끓고 있죠. 몸보신 하려고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이 이렇게 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 아이고, 닭이 아직도 살았나?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삼계탕을 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삼계탕이 잘 익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겠죠? 맛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최고입니다. 최고. 좋아요. 오늘은 그리고 한산도 입성 기념으로다가 소주도 한잔 하겠습니다. 자, 한잔 받으십시오. 바로 이 맛이야. 좋아요. 이렇게 작캠하면서 현지에서 먹는 맛이 최고입니다. 최고.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한산도에 날이 밝았습니다. 대고포 마을의 동구 밖에서 또 편안하게 또 하룻밤을 유숙을 했습니다. 이곳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밤새 아주 조용하고 마을에서 들리는 닭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고 이 주변에는 또 공기가 좋아가지고 산새들이 무척이나 많이 지저귀입니다. 밤새워 소쩍새가 울고 새벽같이 뻐꾸기가 울어대면서 산새 소리 때문에 아침 일찍 잠을 깼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또 아주 아침부터 아주 신선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위해 가지고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산도 라이딩 출발합니다. 오늘은 대고포 마을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한산도와 연결된 추봉도 그리고 한산도 구석구석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등 모든 곳을 전체를 일주를 하고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대고포 마을 바로 앞쪽에 보면은 대고포 마을 역사 안내판이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 당시에 군 수용 소금을 공급했다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또 이제 유숙을 하고 오늘 저쪽 방향으로 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행복한 라이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쪽 방향으로. 자, 유자도 저 이렇게 생겼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유자가 많이 나는 섬이고
섬 모양이 유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유자도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인도랍니다. 자, 유자도 모양을 보겠습니다. 유자도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저 섬이 바로 유자도라고 합니다. 유자 닮았나요? 일주도로를 따라 가지고 이동하면서 창동마을까지 왔습니다. 창동마을의 역사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현 제승당 당시에 약 3,000석 가량의 군량미를 비축했던 창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동이라고 한답니다. 자, 입정포 마을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입정포는 어떤 곳일까요? 삼도 수군 통제영 당시에 적선들을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초계정들이 해안을 초계하다가 이곳에 잠시 입항하여 정박을 하던 곳이라 해가지고 입정포라고 한답니다. 자, 이곳에 한산도에 오니까 각 마을마다 아주 역사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 가지고 옛날 그 당시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방으로 보이는 것이 생이섬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이곳에 한산도에 오니까 모든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청년이 노모를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자 저쪽 앞쪽 섬에서 꽃상여가 이쪽으로 떠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상여를 사투리로 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갑니다. 또 이 주황색 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눈에 딱 띄어서 봤습니다. 자,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에 보니까 이곳은 또 추봉도라고 합니다. 추봉도가 옛날에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요즘은 연륙교가 이렇게 건설이 돼 가지고 추봉도까지 바로 이렇게 도로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왔으니까 또 안 가볼 수 없죠. 추봉도를 향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일주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봉도로 갑니다. 자, 현재는 추봉도 다리를 건너 가지고 섬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도 1차선이지만은 또 좌우로 이렇게 자전거 타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넓게 길이 조성돼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추봉대교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면은 이렇게 상거리 지역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일단 일주로가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좌측으로 해가지고 일주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착한 곳은 추봉도의 추원마을입니다. 추원마을에 오면은 이렇게 예전에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그 유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적이 거의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유적지 주변에다가 이렇게 아마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추봉도 포로 수용소 유적 안내도입니다. 자, 예전에 보면은 섬에 이렇게 흔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포로 수용소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인원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2의 포로 수용소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또 수용을 했다는 이런 유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현재 도착한 곳은 추봉도 일주로를 따라 가지고 맨 끝에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또 예곡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오니까 도로가 끊어지고 없습니다. 혹시라도 일주로가 있어 가지고 반대쪽으로다가 순환을 할 수 있는가 하고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곳에서 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곡마을은 이렇습니다. 이 주변에는 포로 수용소가 있어 가지고 그 흔적이 약간의 남아 있을 듯 말 듯 거의 흔적이 다 지워지고 없답니다. 그렇지만 그 유적지 표시만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추봉도 일주로를 따라 가지고 맨 끝에 있는 예곡리까지 돌아서 다시 삼거리 지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오면은 반대쪽에는 한산사가 있고 봉암 해수욕장이 있답니다. 어디까지 길이 연결되는지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일단
또 이번엔 반대쪽으로다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추봉대교에서 오른쪽에 있는 길을 따라 가지고 마을 끝까지 또 왔습니다. 이쪽에는 또 멀지 않은 거리에 봉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봉암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해수욕장 표시를 간단하게 해 놓은 곳이 보입니다. 자, 봉암 해수욕장 몽돌밭을 가까이 보기 위해 가지고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에 보면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이 가볍게 흔들리는 가운데 바닷물에 젖은 몽돌들이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이곳 몽돌밭에서 잠시 머물면서 몽돌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몽돌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반출할 경우에는 국립공원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된다는 문구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자, 봉암 몽돌 해변에 오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몽돌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소녀가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가 두 개의 몽돌을 가지고서 귀국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 가지고 보내고 몽돌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현재는 추봉도 일주를 마치고 다시 삼거리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다가 한산도 일주도로를 따라 가지고 일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한산도 일주도로를 따라 가지고 또 진행하면서 의암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암마을은 예전에 삼도 수군들의 피복을 이곳에서 짓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피복창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암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저쪽 앞쪽에 바닷가에 몽돌에다가 널어 말리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의암마을이라는 지명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도로변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를 색칠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다가 마을을 표시하는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자, 일주도로 끝쪽 가까이 왔습니다. 하포마을입니다. 하포마을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신형의 보급할 군수물자 조달과 보관 및 보급 일을 맡도록 하였다는 병참 역할을 했던 이곳이랍니다. 이곳을 지나가지고 고갯마루를 넘어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고갯길을 넘어가지고 또 내려오면은 또 마을을 또 하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만난 마을은 장작지 마을입니다. 예전에 수군들의 진을 치는 그런 훈련을 하던 곳인데 진작지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장작지로다가 지금 변했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다시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마을을 지나고 나면은 또 가파른 이런 언덕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밀어 올리다가 잠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마을 끝쪽이 아주 아련하게 그냥 가마득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와, 한산도 중에서 가장 빛이 강한 지역 같습니다. 장작지 마을에서 17% 경사도를 따라 가지고 아주 힘겹게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까지 한 1.5km를 끌고 올라왔는데 바로 또 앞쪽에 이정표를 보니까 이곳은 또 19%랍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이거는 좀 나아지질 않고 지금 경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래쪽 장작지 마을에서 출발을 하면서 17% 경사 구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끝쪽에 오니까 19% 경사도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아래쪽이 내려다 보이지 않고 완전 절벽 같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약 2km 가량 끌발을 했습니다.
오늘 한산도의 체력은 아주 여기서 오늘 다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와우. 자, 신겹게 정상을 올라와 가지고 내려오는 길은 300m 밖에 못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삼거리 지점이 나옵니다. 한산 대첩 기념비 문어포 있는 곳이랍니다. 자, 현재 숲속으로 난 도로를 따라 가지고 신겹게 정상 마루에 올라서 가지고 살짝 내려오니까 문어포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또 문어포라고 아래쪽에 내려다 보면은 문어포 선착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쪽에 보니까 한산 대첩 기념비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끌고 여기를 올라가려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입니다. 자, 도보로다가 5분이면 갈 수 있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전거를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하늘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한산 대첩비까지 왔습니다. 저 아래쪽 문어포 마을에서부터 한 5분이면 갈 수 있다 그랬는데 5분 갔다 안 됩니다. 걸어오는데 한참 걸어왔습니다. 아마 10분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걸음이 늦은 사람은 더 걸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가지고 한산 대첩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산 대첩비는 아래쪽에는 거북선 모양을 하고 있고 위쪽에는 높이 20m의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한산 대첩 기념비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한산 대첩 잘 아시죠? 임진왜란 때 73척의 왜군들을 배를 이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전면을 시기는 이런 공적을 세웠던 그 지역입니다. 한산도 지역입니다. 자, 한산도 문어포 마을에서 바로 이게 떨어져 있는 한산 대첩비는 이곳에서 보면은 한산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한산도 서쪽 섬 끝쪽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한산 대첩비를 둘러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왔더니만은 의향마을이라고 합니다. 의향마을은 여기에 보니까 한산 해전에서 대패한 잔당들이 도망을 가기 위해 가지고 산허리를 뚫고 개미떼처럼 엉겨붙어서 파나온 지형이 개미 허리 모양과 같다 해서 의향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자, 조금 전에 의향마을에서 길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자, 한산도가 입주도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끝에 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창동마을까지 나왔는데 이곳에서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힘겹게 무갯마루를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급경사도 내려오니까 산거리 지역입니다. 아침에 이곳을 지나서 가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서 한참 동안을 가야만 재성당 방면으로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야, 현재 저는 재성당을 가기 위해 가지고 충무공 유적지 사적 1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쪽 유적지 쪽으로 다 들어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면은 이쪽에 매표소 같이 있지만은 무료 입장이랍니다. 안쪽 저 대문을 통해 가지고 약 한 1km 가량을 걸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점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길이 두 바퀴만 지나갈 수 있으면은 자전거로다가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하지만은 이런 또 사적지에 오니까 또 자전거 출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거리가 1km 되는데 왕복 한 40분 50분을 걸어야 되는데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하지만은 또 이곳에 한산도 와가지고 이쪽에 재성당을 안 돌아보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걸어가지고 재성당까지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나오는 코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산도 하면은 한산 대첩이 떠오르겠죠.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큰 성과를 이뤘던 한산 대첩,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 읊었던 한산도가 한산섬 달 밝은 밤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 남의 애를 끝나니. 참 이거 예전에 이거 의미있게 읊었던 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산대에 오니까 기억이 납니다. 자, 제승당 구역에 들어오면은 하나의 우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93년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수군 통제사로다가 머물면서 군사들과 함께 이 물을 마셨다는 우물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제승당 경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술대문이 있고 바로 앞쪽에 좌우로 포졸들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안쪽까지 들어오면은 충무문이라는 소술대문이 앞에 있습니다. 경사진 계단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충무문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은 어떤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문 바로 앞쪽에 들어오면은 제승당이라는 이런 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승당은 1593년 이순신 장군이 수군 통제사를 역임해 가지고 할 때 신하들과 함께 이곳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하던 곳이랍니다. 자, 안쪽에 실내를 볼 것 같으면은 한산대첩에 대한 자료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가를 읊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의 수루입니다. 이곳에 앉아가지고 한산도가를 씁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유명한 한산도가가 창작되었던 바로 이 수루입니다. 자, 제승당에서 좌측편에 보면은 또 사당이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참배하는 공간으로 안쪽에 사당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충무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있습니다. 저는 충무공 유적지 제승당 구역을 가볍게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산 지역에 있는 충무공 묘소도 가봤고 현충사도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업적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터라 이곳에서 또 멀리에서 또 만나니까 반가움이 앞섭니다. 이곳에서도 가볍게 이렇게 둘러보고 가볍게 묵내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제승당 여객선 터미널까지 원점 회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서 또 하룻밤 유숙을 한 다음에 오늘 한산도 전체적으로 일주를 하고 추봉도 들어갔다 오고 저쪽에 한산대첩 기념비까지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조금 전에는 제승당을 둘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산도 일주를 마쳤습니다. 저는 한산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통영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3시 35분에 출항하는 배를 타고 통영까지 나가는데 약 한 40분 정도 소요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곳에 통영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통영항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곳에 현재 시간이 14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음 내일 일정을 위해 가지고 삼덕항으로 이동해 가지고 삼덕항에서 다시 욕지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삼덕항입니다. 삼덕항에서 욕지도를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욕지도 들어가는 배가 7편이 운행을 한답니다. 10편 운행하는데 마지막 배 3시 30분 배를 탔습니다. 통영항에서도 욕지도 들어가는 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에 4회 운항을 하기 때문에 운항 조건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운항 편수가 많은 쪽으로다가 이동하기 위해 가지고 삼덕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항에서 욕지도까지는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욕지도로 들어가 가지고 또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